왜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 어려울까요? 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인정받는 것 같을까요? 관계 속에서 불안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혹은 반대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리고 그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처음 자리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말이죠. 어머니 이 단어만으로도 우리 마음 어딘가가 움직입니다. 따뜻함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윤근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패턴, 사랑하는 방식, 상처받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까지도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어머니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의존의 시기에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는 방식, 우리가 울 때 반응하는 속도,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었습니다. 윤근,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원형, 모든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이해, 완벽한 돌봄을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인간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아이였고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아이를 과도하게 보호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이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초기 경험들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저장되어 우리의 모든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주형이 되었습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세상은 안전하다. 이런 초기 각인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랑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절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친밀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혼자 있는 것도 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착하게 행동할 때만, 성적이 좋을 때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받았다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은 조건적이다. 이런 각인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완벽해지려 애쓰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항상 불안하고 상대방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혹은 당신이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다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신체적으로는 존재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다면 당신이 울어도 오지 않았고 당신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고 당신과 깊은 눈 맞춤을 나누지 않았다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새겨졌을 것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혼자다. 친밀함은 위험하다. 이런 각인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억압합니다. 깊은 관계를 피하고 독립적인 척하지만 실은 고립되어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과도하게 침투적이었다면, 아이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면, 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 어머니의 욕구가 우선이었다면, 그 아이의 무의식에는 이런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나는 나 자신일 수 없다. 자신일 수 없다. 나의 욕구는 이기적이다. 타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각인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욕구를 먼저 챙기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 모든 패턴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관계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왜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사랑을 밀어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고 같은 고통을 다시 경험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여기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투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 투사는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가 당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소한 신호들을 거부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파트너가 피곤해서 말이 없으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파트너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당신은 느낍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초기 상처가 현재로 투사된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기 상처를 재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한 패턴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냉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
비판적인 어머니를 둔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파트너를 만납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초기 상처의 포로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윤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개성화란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부분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를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의식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현재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촉발된 것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가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합니다. 합리화하고 부인하고 투사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을 탓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직면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결핍을 애도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어머니도 완벽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진짜였다고, 당신의 욕구는 정당했다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어머니를 비판한다는 것,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를.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상처입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의 무의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는 전쟁의 트라우마, 식민지 시대의 상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무의식과 만나 증폭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은 당신의 어머니도 받지 못한 것이고, 당신의 할머니도 받지 못한 것이고, 그 이전 세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처의 사슬을 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윤근 우리에게 내면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당신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연결입니다. 현재의 패턴을 과거의 경험과 연결하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어린 시절 어떤 경험과 닮아 있나요?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찾는 확신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이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의식화된 패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것을 애도하세요. 어린 시절에 당신이 필요했던 것, 원했던 것, 갈망했던 것을 인정하고 슬퍼하세요.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치유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말하세요. 네가 느낀 것은 정당했다고. 너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네 번째 단계는 재양육입니다. 윤근 우리 안에 내면의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부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방식이 내면화되어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판적인 어머니를 두었다면 당신의 내면의 부모도 비판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화를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당신의 욕구를 존중하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필요했던 부모가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에게요. 다섯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와의 초기 상처는 경계의 부재 또는 침해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신과 어머니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의 다른 관계에서도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기초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를 단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고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완전히 느낀 후에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애도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어머니가 완벽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머니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어머니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던 것을, 당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통합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상처, 당신의 거부당한 부분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당신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더 공감적이게, 더 인간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당신에게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선 상처는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깊은 통찰을 얻고 어떤 날은 같은 패턴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식화는 평생의 작업이라고.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층층이 쌓인 무의식을 조금씩 천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층을 벗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싸울 때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당신의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귀 기울이세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아래에 있는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돌보세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상처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지만 당신이 의식화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된다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 무의식의 포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의식의 주인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관계에서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파트너에게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을, 확신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파트너도 친구도 누구도 어린 시절의 당신이 필요했던 것을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성인이 된 당신이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외부에서 찾던 것을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욕구 때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존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나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면 왜 타인이 필요한가요? 윤근 답합니다. 관계는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의 숨겨진 면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투사를, 우리의 그림자를, 우리의 거부된 부분들을. 그래서 관계는 개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전체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내면의 공백을 채우고 당신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에게 어머니를 투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좌절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여정은 가치 있다고, 의식화의 고통은 무의식의 고통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의식화의 고통은 성장의 고통이지만 무의식의 고통은 반복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같은 자리에 묶어둡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 자신의 패턴을 깨고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도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진정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여정을 걸을 때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대의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할머니가, 그 이전 세대가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를 당신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할 때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패턴이 아니라 자유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거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공백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라는 깨달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당신에게로, 완전한 당신에게로. 그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